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발표된 언론보도 두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 5% 돌파, 2007년 이후에 처음이다. 막힌 대출, 막힌 돈줄에 아파트 거래량 반토막 났다.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이제 하락의 시작일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선호도 1위 하남 교산 신도시의 남은 분양 물량 얼마나 될까요? 자, 사전 청약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신간서적에 보시면은 하남 교산 신도시의 지도와 또한 사전 청약하고 나서 남은 물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기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의 당첨, 특히 핵심 지역의 당첨은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예약 판매 중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미국 소식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자, 제롬 파월 의장은요, 불확실성과 위험을 고려해 신중한 통화 정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0월 FOMC 동결을 시사를 했어요. 또한 같이 상당 기간 고금리 유지라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2년물 금리는 5.16%로 마감이 됐어요. 전월 대비 6bp 0.06%포인트 낮아졌죠.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반영을 한 겁니다. 반면에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7bp 오른 4.99%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당 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특히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데 성장세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추이가 있는데 그것이 채권 금리에 작용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매주 목요일 날 9시 30분에 미국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19만 8천 건이네. 전주에 21만 1000건, 예측치 21만 2천 건보다 한참 낮네. 야, 금리가 5.5%인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개월 만에 최저치야. 미국 경제에 정말 미쳤다. 그것이 채권 금리에 영향을 준 겁니다. 자, 장기채 금리에 악재가 모두 몰려 있어요. 일단은 강한 소비, 뜨거운 고용, 재정 적자 확대, 특히 전쟁 관련 이슈 때문에 이 재정 적자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 적자가 늘어난다는 건 채권 발행량이 늘어나더라. 그것이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양적 긴축 중이잖아요. 연준에서 채권을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매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기된 채권을 이제 재투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만기된 건 재발행을 해야 되니까 그 수요가 줄어드네. 그래서 공급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기채에 악재가 있다 보니까 장기채 중심의 채권금리 급등세가 멈추질 않고 있어요. 원래는 20년물 국채금리보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미국은 이미 20년물 국채금리가 더 높다는 거죠. 왜? 시장 참여자가 고금리의 장기화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증시는요, 오늘도 폭락했습니다. 2375포인트로 마감했네요. 그런데 채권 수익률은 좀 떨어졌어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0.039%포인트 낮아졌네요. 환율도 1535원으로 어제보단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증시가 약세가 지속되면 부동산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10월 아파트 거래량 이상 조짐을 언론이 포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10월 서울 매매 신고 383건, 고점 인식 속 매수 심리 위축이 되고 있다. 이게 기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거래량이요,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한 3,700건대에서 마감이 됐어요. LH공사 미액건을 제외하고. 9월 달에 봤더니 3,243건은 확실히 둔화가 됐습니다. 아니, 추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8월 달에도 뭐 이제 여름 휴가 연휴가 있었잖아요. 확실히 8월보다는 9월이 둔화가 된 겁니다. 10월 달에도 확실히 초반에 매수세 등록이 약해 보여요. 10월 20일 기준 서울 일평균 거래량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파트 실거래 등록이 언제 되냐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되거든요. 일주일에 5일 등록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등록 기간이 많으면은 이제 거래량 말고 적으면 좀 적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봤더니 8월에 일평균 등록 건수는 38.8건이었고 10월 달에 일평균 35.9건이었습니다. 근데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고 8월 대비 감소 추세가 나타난 건데 이 추세가 이어지면은 일단은 8월보다는 당연히 감소되는데 9월과 차이가 많을 것인가 이건 좀 더 살펴봐야 돼요. 하지만 일단 거래량이 줄어든 건 분명히 맞고요. 공인중개업소에서도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한가해졌다고.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더니요, 부동산 커뮤니티에 쇼킹 부동산 태세 전환했다, 하락 베팅했다, 이런 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요즘 내 집 마련을 권하는 유튜버 자체가 적어서 좀 이런 내용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은요, 항상 커뮤니티를 보게 되더라고요. 뭔 말을 못해요. 자, 한번 1년 전과 비교해 볼까요? 자, 2022년 10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559건이었습니다. 2022년 월 평균 거래량 1,000건이었거든요. 자, 지금은 그래도 3,000건대는 나오고 있죠. 자, 작년 4분기 때 전세 시세 기억나세요? 4분기 정확하게 8월 달부터 전세값이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다? 세입자 모시기 전쟁이다. 그래서 매매 가격 30-40% 떨어진 것보다 전세 가격 40-50% 빠진 게 집값 하락의 근본 원인이었죠. 1년 전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요, 전세 가격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번에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수도권 지원 전세가 급등이 재확인됐습니다. 자, 청약 경쟁률은 어땠을까요? 작년 12월 기사입니다. 2022년 분양시장 한파 경보 8년 만에 한 자릿수 청약 경쟁률이 기록했더라. 왜냐면 2021년까지만 해도 수십 대일 경쟁률 기본이었거든요. 급격히 청약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의자의 레지언트나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 둔촌주공 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35% 수준에서 공급됐던 분양가 저렴한 아파트들이 전부 다 미계약이 발생됐던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는 어때요? 지금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돼도요, 일반 시세 그대로 분양해도 수십 대일 경쟁률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어요. 현재와 1년 전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요, 뭐 동탄 지역이나 뭐 광명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까지도 지금 8천에서 1억 가까이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럼에도 수요가 줄지 않고 있어요. 자, 2018년 아파트 가격 흐름 한번 보여드릴까요? 2018년 1월에 12,000건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등록됩니다. 4월 달에 봤더니 4,500건, 4,700건은 뚝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15,000건 등록됐다가 정부 규제하에서 11월 달에 1,700건, 1,500건까지 뚝 떨어집니다. 자, 아파트 가격은요, 계속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위기는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올해 있었던 위기 한번 살펴볼까요? 4월 달에 미국 은행 연쇄 파산이 있었죠. 7월 달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있었죠. 8월 달에 미국 대형 부동산 기업 디폴트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슈에 따라서 자산시장의 위축도 나타날 수 있고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좀 수그러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동산 시장은 항상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를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이 앞으로 올해 1월달 같은 대폭락이 시작이 될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올해 초부터 있었던 계속 위기들에 발생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고금리의 장기화를 믿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고금리의 장기화돼서 자산시장이 전체가 다 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침체가 올 것이다. 그러시면은 이런 자산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뷰는 계속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고점이 내 집 마련으로 괜찮은 환경, 그래서 올해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번 겨울에 전세 만기가 되시거든요. 내 집 마련 필요성이 있으시면 그냥 사시기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금리 급등 사태로 부동산이 대폭락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좀 예민한 겨울 시즌에 금매가 늘어날 확률이 있네? 그럼 마침 내 집 사야 되는데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대폭락이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이 와서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번 전쟁 사태로 뭐 유가가 150불까지 가고 2차 오일 쇼크가 와서 뭐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뭐 치솟고 이런 상황 와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와서 집값이 떨어지면 살 수가 있나요? 자, 올해 1월 달에 둔촌주공 이제 1순위 처양 미달났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때 왜 안 샀을까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에 공급했는데 더 떨어질까봐 못 산 거 아닙니까? 집값 바닥은 그 누구도 몰라요. 전세 만기 시점에 맞추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필요성을 느낄 때 사고 장기간 끌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필요성을 느낄 때, 내가 여건이 될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매수하시면서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분들께 뭐 사회초년생부터 무리하게 집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가 학교 가는 시점 전후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올 겨울에 전세 만기되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가보시면서 슬슬 집을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도 저희가 부동산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분들이 많은 수혜를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3기 신도시나 분양권 전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부자가 되려면 처약에 미쳐라 저희 신간서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